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와서 침대에 앉으시며 안 자는 거 다 안다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저에게 오늘 사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저는 관계를 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뜨거운 것을 저에게 모두 불태웠습니다. 장모님은 만족해 하시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비밀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모님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른한 몸으로 휴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몸이 불편하다고 약 찾으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이 무겁기도 하지만 약재상이 멀리 있는 관계로 내 차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모님을 등한시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남자라는 게 이상한 동물이라 장모님과 관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든 장모님과 관계를 해보려고 장모님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어 장모님과 관계를 했었어요. 그 후 매일 하다시피 장모님과 저는 깊은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조금은 소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모와의 몇 번의 관계 후에 장모님은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왔어요. 심지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 핑계로 자고 가면서 아내가 잠든 후 장모님과 저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장모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요즘은 직장에 있는 유부녀와 만남 중입니다. 그녀 또한 뜨거운 여자라 틈만 나면 술 핑계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녀와의 시간 후에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보채고 그런 시간이 며칠 지나면 장모님에게는 조금 시들해지곤 했어요. 어쨌든 장모님의 부탁을 뿌리칠 순 없고 아내도 당연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모시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안하다며 내게 얘기했지만 난 속으로 장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환갑을 넘긴 장인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길을 재촉했어요. 대문을 나서 차에 오르자마자 장모님은 내게 바짝 다가옵니다. 자네 정말 나빴어 알지?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십니다.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고 그냥씩 웃으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장모님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계속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복에 우리 오랜만에 국도로 좀 달리세. 장모님은 대뜸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장모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를 몰고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예쁘게 단장한 모텔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중 한 곳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기 오자고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않고 내리세요. 장모님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장모님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들고 당연한 듯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모님의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몇 주를 그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죄송해요. 장모님 조금 일이 바빠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이렇게 만들고는 나쁜 양반. 그렇게 말하는 장모님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남자 구실이 안 되는 장인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으니 그리고는 장모와 첫 번째 관계를 했던 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언젠가 여보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집사람이 대뜸 말을 꺼냈어요. 그래 얘기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는 밥을 한술 뜨려는데 자기 이제 곧 아빠가 돼. 뭐?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 손에서 누나와 함께 외롭게 자라온 나에게는 나의 분신이 생긴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퇴근 후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 수발을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큰딸 시집 보낸 후 첫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에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러서 먹을 것이며 청소 등 아내를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드디어 나의 소중한 분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들이길 바랬던 나는 딸이라는 간호사의 말에 조금은 실망했지만 고생한 아내에게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출산을 한 아내는 처갓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며칠을 처갓집에서 같이 보내던 나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처가집에 들러 아내와 딸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처가집에 가는 날이었지만 전날 야근을 한 관계로 차를 몰고 2시간가량 떨어진 처가집에 가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내한테 집에서 좀 자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처가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비워둔 우리 집은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라면 봉지, 밥솥에 누렇게 눌러붙은 밥알들, 며칠을 미뤄둔 설거지, 수북히 먼지 쌓인 방들과 거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관계로 청소도 못하고 그렇게 두고 지냈습니다. 저는 야근 후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는 개지도 않은 이불 더미가 뭉쳐져 있는 곳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개의치 않고 깨기도 싫고 해서 그냥 잠에 빠져 있는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끄럽게 짜증이 났지만 그대로 잘 수가 없어 슬쩍 눈을 떴는데 열려진 방문 사이로 거실에서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는 장모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장모님이시구나.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하러 왔구나. 잠결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정하려는데 앞불싸 그냥 벗은 채로 침대의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봤을까 방문도 열려 있었는데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입던 옷은 세탁실에 있고 옷장은 작은 방에 있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문득 그때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장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 장모가 힘들다는 이야기와 장인이 교통사고 후
장모님은 과부 아닌 과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이 조금은 측은해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짓궂은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장모가 아직 이쁘고 참 곱게 나이 들었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중년의 여인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 내 취향이다 보니 장모님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열려진 문틈 사이로 분명히 못 볼 리가 없는데 그냥 모른 채 하는 걸까 아니면 민망해서 스스로 깨라고 일부러 시끄러운 청소기를 돌리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의 기대도 하면서 어느덧 거실의 청소기 소리는 꺼지고 장모가 봐주길 바라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슬쩍 거실을 보니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곧이어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슬쩍 일어나서 거실 동태를 살폈는데 틀림없이 장모님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욕실 문도 반쯤 열어놓은 채 집이 기역자 구조라 비스듬히 안 들키게 욕실 안을 볼 수 있었어요. 한눈에 장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도 어쩌면 사위가 다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문도 잠그지 않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장모가 나를 유혹? 아니지. 조신하고 교양 있는 장모님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내 눈은 어둠 속에 먹이를 찾는 올빼미의 눈처럼 반짝이고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욕실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인기척이 느껴지며 잠들은 척하고 있는 내 방으로 장모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짐짓 잠든 척하면서 나는 코까지 조심스럽게 고는 척했어요. 나를 장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닥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돌려진 고개로 슬쩍 실눈을 뜨고 보니 손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이며 물병들을 치우는 것 같았지만 장모님의 고개는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순간이 복잡한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와서 침대에 앉으시며 안 자는 거 다 안다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기다렸다는 듯 모두를 저에게 맡기면서 사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며 사랑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뜨거운 것을 저에게 모두 불태웠습니다. 장모님은 만족해하시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비밀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모님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